이송균, 세종대왕의 빛나는 업적 뒤에 숨겨진 비밀, 과연 무엇일까요? 세종대왕, 우리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이름 중 하나로 영원히 기억될 위대한 성군이시죠. 백성들이 그를 몰라 억울함을 당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어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한글을 창제하셨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츠구기를 발명하며 시간을 정확히 알리는 해시계인 앙부일구를 제작하는 등 백성들의 삶을 이롭게 할 과학기술 발전에 아낌없이 지원하셨습니다. 그의 업적은 실로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찬란하고 눈부신 업적들을 통해 세종대왕의 치세는 늘 성군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대한 왕의 생애 한가운데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늘 백성을 생각하며 국정을 돌보던 세종대왕의 침전 옆에는 언제나 수많은 여인들이 그림자처럼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아이를 낳았고 왕실의 일원으로서 궁궐 안에서 각자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고요하고 쓸쓸한 궁궐의 복도를 거닐고 때로는 희망을 품고 때로는 좌절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을 테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들의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마치 역사의 거대한 강물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왜 세종대왕의 후궁들은 마치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역사 속에서 그렇게 희미하게 지워진 걸까요? 그들은 과연 누구였으며 어째서 그들의 이야기는 단 한 줄의 기록조차 제대로 남기지 못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미스터리를 함께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특정 인물에 대한 궁금증을 넘어 당시 조선 사회를 지배했던 근본적인 가치관과 역사 기록의 한계, 그리고 그 속에서 지워진 존재들의 의미를 찾아보려 합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들 흔히 말합니다만 때로는 기록되지 못한 자들의 침묵 속에서 더 많은 진실을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더 깊은 질문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드릴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위대한 치세 속에서도 그의 생애에 존재했던 수많은 후궁들의 흔적은 역사의 기록 속에서 유난히도 희미하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을 아무리 꼼꼼히 뒤져봐도 왕비인 소헌왕후 심씨의 기록은 상세하고 풍부하게 남아있지만 후궁들에 대한 언급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간혹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들의 배경이나 삶의 구체적인 이야기, 심지어는 자녀를 낳은 사실조차도 매우 간략하게만 언급될 뿐이죠. 마치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는 듯 그저 스쳐 지나가듯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궁궐 안에서 수십 년을 살며 왕실의 일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 세종대왕에게는 정식으로 책봉된 후궁만 해도 10분이 넘었으며 그 중에는 무려 22명의 자녀를 낳아 왕실의 대를 잇는데 크게 기여한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들의 이름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수계 이씨, 수계 최씨, 영빈 강씨 등 몇몇 이름은 남아있지만 그들이 어떤 성품을 가졌고 어떤 삶을 살았으며 어떤 고뇌를 했을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이름만 남았을 뿐, 그 이름 속에 담긴 한 여인의 삶의 이야기는 마치 짙은 안개 속에 감춰진 듯 깊은 베일에 쌓여 있는 것이죠. 그들의 존재는 분명했지만 그들의 서사는 마치 없는 것처럼 다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록이 누락된 우연한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당시 조선 사회가 여성의 존재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 자체에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오늘 이 지점에서 깊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위대한 왕의 그림자 뒤편에서 이름 없는 존재로 살아야 했던 그녀들의 삶은 과연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이들의 희미한 흔적 속에서 우리는 조선이라는 거대한 시대의 또 다른 얼굴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당시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관과 역사 기록의 한계를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지워진 이름들을 통해 조선 왕실의 위계와 유교적 가치관이 어떻게 그녀들의 존재감을 약화시켰는지 더 깊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십시오. 지난 시간, 우리는 역사의 이름조차 온전히 남기지 못한 채 사라진 조선 왕실의 여인들에 대한 의문을 던져보았죠. 특히 위대한 성군이라 불리는 세종대왕의 곁을 지켰던 수많은 후궁들의 이야기가 마치 안개처럼 희미하다는 사실은 우리를 깊은 질문으로 이끌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누구였고 왜 이토록 중요한 역사 속에서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기록되지 못했을까요? 오늘은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조선 왕실의 깊은 곳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하는 세종대왕은 어떤 분이셨나요? 한글을 창제하여 백성 모두가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또한 치구기와 해시계 같은 과학 발명품들을 통해 농업 기술을 발전시키고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손꼽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의 치세는 문자 그대로 찬란한 빛으로 가득했고 그 빛은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빛 뒤편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림자도 드리워져 있었죠. 세종대왕의 친전 옆에는 늘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종의 아이를 낳고 왕실의 일원으로 살았지만 정작 우리는 그들의 이름조차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방대한 역사 기록 속에서도 그들의 흔적은 너무나 희미해서 마치 그들이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는 유령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몇몇 이름은 남아있지만 그 이름들이 품고 있는 삶의 이야기는 찾아보기 어렵죠. 과연 이토록 위대한 왕의 시대에 그 곁을 지켰던 여인들이 왜 이토록 베일에 쌓여 있어야만 했을까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우리는 먼저 조선 왕실의 독특한 위계 질서와 그를 지배했던 유교적 가치관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조선의 왕실에서 여성의 지위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국모로서의 왕비였고 다른 하나는 왕의 사적인 여인으로 간주되던 후궁들이었죠. 왕비는 단순히 왕의 배우자가 아니라 나라의 어머니로서 공식적인 지위와 막중한 책임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왕실의 안주인이자 종묘사직을 받드는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었죠. 따라서 왕비의 일대기, 그녀의 가족관계, 심지어 그녀가 겪었던 중요한 사건들은 조선왕조실록이나 선월록 같은 공식 기록에 매우 상세하고 명확하게 남겨졌습니다. 그러나 후궁들의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유교적 가치관 속에서 왕비는 정실로서 국가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공적인 존재였지만 후궁은 측실로서 왕의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왕의 후사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긴 했으나 그들의 존재 자체는 왕비만큼 공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마치 왕실의 족보인 선월록에서도 왕비와 그 소생 자녀들은 명확하게 기록되는 반면 후궁들과 그들의 자녀들은 상대적으로 간략하게 언급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왕비의 처소는 화려하고 위엄이 넘쳤지만 후궁들의 거처는 그에 비해 소박하고 조용한 공간이었던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차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확연히 구분되던 위계는 후궁들의 삶을 기록하는 방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답니다. 이처럼 확연히 구분되던 위계는 후궁들의 삶을 기록하는 방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답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의 중요한 역사 기록들은 과연 누구의 이야기를 담으려 했던 것일까요?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거대한 기록물을 떠올려 보시면 그 답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실록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죠. 국가 통치의 근간을 세우고 왕의 업적을 후대에 전하며 왕실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려는 엄중한 목적을 가지고 편찬되었습니다. 마치 국가의 대들보를 세우는 작업과 같았다고 할 수 있죠. 이러한 기록의 목적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기록하고 무엇을 기록하지 않을지에 대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사관들은 붓을 들 때마다 이 국가의 존망과 광실의 안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사건들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때문에 왕비의 일거수일투족, 그녀의 친정 가문, 왕실 행사에서의 역할 등은 국가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져 상세히 기록되었죠. 왕비는 국모로서 왕실의 안녕과 번영을 상징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곧 국가의 정통성과 직결된다고 보았으니까요. 하지만 후궁들의 이야기는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왕의 사적인 영역에 속한 여인들로 간주되었고
그들의 개인적인 삶이나 감정, 심지어 정치적 영향력조차도 공식적인 기록의 주된 대상이 되기는 어려웠습니다. 마치 거대한 궁궐에서 왕이 있는 정전은 모두의 시선과 기록의 중심이 되지만 그 옆에 수많은 작은 처소들은 좀처럼 주목받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일까요? 조선왕조실록을 아무리 샅샅이 뒤져보아도 후궁들의 이름은 간혹 등장할지언정 그들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저 왕의 자녀를 낳았다거나 어떤 의례에 참여했다는 식의 단편적인 언급이 대부분이죠. 이는 기록자들이 가졌던 시대적인 시선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당시 역사를 기록했던 사관들은 대부분 남성이었고 유교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한 엘리트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역사란 남성 중심의 정치사, 치세의 기록이었으며 유교적 덕목을 강조하는 교훈적인 서술이 주를 이루었죠. 여성의 이야기는, 특히 왕비가 아닌 다른 여성들의 이야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적인 기록의 중요한 영역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겁니다. 오직 왕비만이 국모로서의 공적인 역할 때문에 상세히 다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사관들이 왕의 행적을 기록할 때 왕의 사적인 공간에서 벌어진 일들, 특히 후궁들과의 관계나 그들의 일상적인 대화까지 일일이 기록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유교 사상에 따르면 왕의 사적인 영역은 공적인 영역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왕비는 공적인 존재였지만 후궁은 개인적인 영역의 인물로 치부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남성 중심적이고 유교적인 시선은 왕비 이외의 여성, 특히 후궁의 개인사를 기록의 주요 대상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조선왕조실록이라는 방대한 기록 속에서도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 뒤편에 존재했던 수많은 후궁들의 삶을 온전히 알 수 없게 된 겁니다. 마치 웅장한 오페라 공연에서 주연 배우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고 무대 뒤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던 수많은 조연들은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들의 존재는 분명했지만 기록의 빛은 그들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기록의 편향성은 단순히 정보를 누락하는 것을 넘어 한 시대의 특정 인물들을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워내는 강력한 도구로 작용했던 것이죠. 결국 세종대왕의 후궁들이 역사 속에서 희미해진 것은 우연한 기록 누락이 아니라 당시 조선이라는 사회가 가졌던 여성관과 기록관, 그리고 왕실 제도의 복합적인 결과였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사라짐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당시 사회의 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셈이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처럼 사라진 이름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역사 기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 더 깊이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지난 시간 우리는 세종대왕의 후궁들이 역사 속에서 마치 안개처럼 희미해진 이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조선이라는 시대가 품었던 여성에 대한 시선, 기록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왕실을 지탱하던 엄격한 제도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그들의 삶을 역사의 뒤편으로 밀어냈던 것이죠. 그들의 사라짐은 단순한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그 시대를 비추는 거울처럼 사회의 깊은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존재했지만 기록되지 못했던 이름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남기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역사라고 부르는 거대한 서사 속에서 지워져 버린 이들의 흔적을 통해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마치 웅장한 궁궐의 정원에서 홀로 꽃잎을 바라보는 한 여인의 뒷모습처럼 어딘가 쓸쓸하면서도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세종대왕의 후궁들이 역사 속에서 희미해진 것은 그분들의 삶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보다는 당시 역사를 기록했던 이들의 시선과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관, 그리고 조선이라는 사회를 지탱하던 시스템 자체가 그들을 주요하게 기록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마치 거대한 그림을 그릴 때 화가가 특정 인물에게만 화려한 색채를 입히고 다른 인물들은 배경처럼 흐릿하게 처리한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들의 존재는 분명했지만 기록의 붓은 그들을 선명하게 그려내지 않았던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책에서 접하는 역사라는 것이 단순히 객관적인 사실들의 나열이 아니라는 점 말입니다. 역사는 기록자의 관점과 시대의 가치관, 그리고 특정 사회 시스템 안에서 무엇을 기록하고 무엇을 배제할 것인지 선택되고 걸러진 결과물이라는 깊은 통찰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마치 거울이 어떤 각도로 놓이느냐에 따라 비추는 풍경이 달라지듯 역사의 기록 또한 어떤 시선으로 쓰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 뒤에 가려져 있던 후궁들의 이야기는 역사가 가진 이러한 편향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기록되지 못함으로써 우리는 조선시대 여성들의 다양한 면모와 왕실 안에서 펼쳐졌을 복잡한 인간관계, 그리고 그들이 겪었을 개인적인 희로애락을 온전히 상상하기 어렵게 된 것이죠.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 중 일부가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처럼 역사의 그림은 영원히 완성되지 못한 채 남아있게 된 겁니다. 결국 세종대왕의 후궁들이 역사 속에서 사라진 흔적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역사적 사실들 뒤에는 어떤 시선과 가치관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미처 기록되지 못했거나 의도적으로 지워지거나 축소된 이야기는 없는지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성찰 말입니다. 역사 속 인물들의 삶을 기록하는 것이 단순히 과거를 재현하는 것을 넘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통찰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세종대왕의 후궁들처럼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라진 이야기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 그리고 어쩌면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역사를 바라볼 때 늘 비판적인 시각을 잃지 않고 감춰진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 속 미스터리를 함께 탐구하며 우리가 미처 몰랐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찾아 떠나볼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